8, 90년대 인기를 누렸던 개그맨 장두석이 7월 22일 향년 6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의 빈소가 마련된 여의도 성모장 예식장 8호실에는 동료 및 선후배 희극인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개그맨 최양락, 팽현숙 부부, 임하룡, 이용식, 심형래, 김학래 등은 근조화환으로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고인은 1981년 KBS 개그 콘테스트로 데뷔한 후 KBS 유머 1번지, 쇼 비디오 자키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당시 유머 1번지에서 부채도사와 쇼 비디오 자키에서 시커먼스로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때 부채도사 속 유행어 실례합니다. 실례하세요와 시커먼스 속 유행어 망했다, 망했어는 지금까지 회자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고인과 함께 개그 코너 시커먼스에 출연한 개그맨 이봉원은 마음이 더 아픈 듯 했는데요. 그는 형, 동생 하면서 지냈는데 갑작스러운 비보를 듣게 돼 가슴이 아프다. 내일 직접 찾아가 인사드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같이 코너를 많이 했는데 항상 아이디어가 좋고 다재다능한 분이었다. 음악에 대한 관심도 깊어서 당시 국내에서 생소했던 랩이란 장르를 콩트에 활용해 시커먼스를 함께 만들었다고 떠올렸습니다. 고인은 연기와 말솜씨뿐 아니라 노래도 수준급이었는데요. 음반을 내고 가수로도 활동했으며 사랑한다 애도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13년 동안 8장의 앨범을 낸 베테랑 가수로 작사는 물론 작곡까지 직접 하는 싱어송라이터였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SBS 라디오 유쾌한 주말 장두석입니다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기도 했죠. 수많은 유행어를 히트시키며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지만 돌연 모습을 감추며 온갖 괴소문에 시달리기도 했는데요. 그는 과거 한 방송에 출연해 15년 공백기의 숨은 사연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장두석은 사실 개그를 하면서도 항상 고독, 외로움에 시달렸던 것 같다. 1983년부터 명상에 관심을 갖긴 했었는데 부채도사가 한창 잘 되고 있을 무렵 명상에 완전히 빠져버렸다. 당시 인기를 누리면서도 쉴 새 없이 반복되는 삶과 내 정체성에 회의감이 들었었다며 지난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한창 활동했을 당시만 해도 건장한 체구를 자랑했던 그이지만 인터뷰 당시 굉장히 왜소해진 모습이었는데요. 장두석은 부채도사로 활동했을 때만 해도 80kg대를 유지했었는데 지금은 58kg 정도 나가는 것 같다. 사실 그동안 마음고생도 심했고 인생 자체가 굉장히 파란만장했다고 털어놨습니다. 1990년 발표한 1집 이후 17년 만에 오늘 밤에라는 2집을 낸 장두석은 음반을 맡긴 업체가 망해서 문을 닫아 발표를 못하게 된 적이 있었다. 그때의 마음고생이 가장 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가 라이브 카페를 나가고 있는데 취침 시간이 오전 5시 정도이다 보니 저절로 살이 빠지게 된 것 같다. 그런데 제 이런 모습을 보고 한간에는 여러 가지 설이 떠돌기도 하더라. 장두석이 돌을 닦고 채식만 했다. 장두석이 죽을 병에 걸렸다. 뜬과 외로움에 못 이겨 이렇게 됐다는 말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인터뷰에서 오랜 시간 방송 활동을 하지 않고 지내며 무엇을 했는지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는 솔직히 한동안은 방송 출연 및 연예 활동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1980년 TBC 제2회 개그 콘테스트에서 은상을 받으며 방송계에 입문한 뒤 10여 년 넘게 타이트한 스케줄대로 움직이며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다. 그러다 나란 주체가 없으면 인기도 명예도 돈도 아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명상에 빠져들었고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었다. 또 쉬는 동안 방송 시스템도 많이 변한 것도 연예 활동을 재개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다. 그 사이에 명상 관련 서적 및 음반을 발매하는 출판사도 냈다. 라며 그간 연예계를 떠나 고군분투했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콤비였던 이봉원이 개그계를 떠난 장두석을 그리워하며 쓴 글도 있었는데요. 그는 장두석에 대해 지금은 현실과 협상을 적당히 타협을 해서 속세를 떠난 것 같지도 않고 중생을 구제하는 것 같지도 않지만 뭔가 특이한 형님인 건 분명하다. 나하고도 시커먼스를 비롯해 북청 물장수, 니캉네캉 등 많은 꽁트를 함께했다.
도사님의 성격은 순댕이 같으면서도 따질 것은 반드시 따지는 일교차가 심한 성격이었다. 그래서 한때 KBS 코미디언 실장을 할 때는 제작부와의 출연 문제로 싸웠던 사람은 장두석 형이 가장 선봉이었다. 라고 장두석을 떠올렸습니다. 또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불의에 대하여 대항하는 것을 보면 한없이 존경스러웠다가도 어떨 때 보면 그렇게 안 따져도 되는데 굳이 따져 강직했던 소신이 조금 희석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 라며 장두석의 성격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는 장두석의 성격을 이야기하며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정확한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기 또한 참으로 많이 당한다. 본인은 아무리 정확히 한다고 해도 사기꾼들한테는 세 발의 피로 보이는 것 같다라고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개그맨 초창기 80년대부터 뮤지컬 제작해서 망해, 단란주점에서 망해, 음반 내서 망해, 출판사에서 망해. 그러고 보면 개그계에서 나만 마이너스 손이 아니라 두석이 형 또한 알려지지 않은 소리 없이 강한 초강력 마이너스 손이다. 라고 장두석의 신세를 한탄했는데요. 그리고 이때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장두석을 걱정하며 형이 얼른 결혼해 단란한 가정을 꾸렸으면 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인이 되는 순간까지 그는 혼자였습니다. 고인은 그간 결혼을 하지 않고 홀로 지내왔는데요. 장두석의 친한 동료인 김학래는 장두석 씨가 결혼도 하지 않고 일가를 꾸리지 않았다. 아내나 자식이 없고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친형님 한 분만 남아있던 것으로 들었다. 그래서 말년이 유독 쓸쓸하셨던 게 안타깝다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이어 고인께서 생전에 많은 사랑을 받으셨는데 언제부턴가 동료, 후배 코미디언들과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언뜻 전에 듣기로는 채식에 가까운 식습관에 심취하시면서 동료들과 점차 식사 자리를 함께하기 힘들어졌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소원해지고 연락이 끊겼다고 들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비보를 듣고 연락을 해서 장례 절차에 대해 논의해보려 했는데 코미디 협회장 같은 장례는 어렵게 됐다. 제가 지금 지방에 있어 최대한 빠르게 내일이라도 빈소를 찾아가 조문을 하고 마지막 길을 배웅해드리려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인은 지병인 신장질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졌는데요. 알고 보니 평소 당뇨도 지병으로 앓고 있었습니다. 고인의 선배이자 한국방송코미디언협회 전 회장인 엄영수는 장두석 씨는 김영곤 씨와 더불어 개그맨 2기 출신이다. 1기가 코미디의 문을 열었다면 2기를 계기로 개그맨들이 본격적으로 방송국에서 맹활약할 수 있었다라고 고인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면서 개그계 붐을 일으키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인데 일찍 돌아가신 것은 개그맨으로서 비극이고 안타깝다라며 대단한 실력자인데 방송을 그만두고 돌아가셨다. 방송에서 활동하셨으면 더 스타로 빛이 나고 코미디도 더 발전하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요. 이어 엄영수는 지난해 말 고인과 했던 마지막 전화 통화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내가 다시 코미디 해야지라고 했더니 이제 뭐 나이도 먹었는데 나가봐야 뭐가 되냐고 하더라라며 코미디판에 와서 문을 열고 뛰면 웃음을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같이 하면 좋지 않겠어? 라고 했는데 당뇨가 심하다고 하더라. 지금 많이 몸이 힘들다고 해서 애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인이 당뇨로 오랫동안 힘들어했다. 길을 가다 쓰러졌는데 일어나는 게 힘에 부친다고 하더라라며 일으켜만 주면 집에 갈 수 있는데 한동안 길에서 누워 있었다고 하더라. 몸이 안 좋은 상태니까 기운을 차리면 통화하자고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엄영수는 고인은 손재주가 좋았다. 방송할 때 소품이 필요할 때 잘 만들어줬다. 그만큼 사람이 여유가 있었다라며 나부터 살아남기 바빠서 동료를 신경 써주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다. 나는 도움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지켜주지 못했다라고 슬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두석 씨가 개그에 끼친 공적이 크다. 장두석과 같은 사람이 유머 1번지 등을 통해 개그란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를 보여줬다. 그동안 잊고 살았는데 훌륭한 연기자 장두석 씨가 운명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애석하다라고 했습니다. 연예계에 또 마음 아픈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부디 그곳에서는 아픔 없이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